혹시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오늘따라 얼굴이 푸석하고 힘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괜히 한숨이 나오셨던 적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루아침에 얼굴 주름이 옅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아침에 세수만 했을 뿐인데 마치 얼굴에 꿀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나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는 비법이 있다면은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은 살 수 있는 재료 두 가지만으로, 그것도 우리 부엌에 이미 있을 법한 것들만으로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레이저 시술도 아니고 값비싼 화장품도 아닙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기름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만 섞어 주시면은 피부가 정말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려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별히 피부 고민이 깊으신 분들,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아봤지만 효과를 못 보셨다는 분들,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신 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되더라고요. 남편이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뿌듯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들기름에 무엇을 섞으면 좋은지, 어떻게 바르면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조합을 선택하면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하시면도 안 되는 행동도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주름진 피부를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분들의 여드름 치료나 기미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진료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까지. 그분들의 피부 고민은 젊은 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어져서 걱정이라는 분,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렵다는 분, 얼굴에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분.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은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제 피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는데 눈가의 잔주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 있더군요. 입가 쪽도 처져 보이고 얼굴 전체에 탄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환자분들 피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정작 제 피부는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찾아보고 해외 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들을 읽었습니다. 동시에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피부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도 유독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하시는 관리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오일을 갈아서 붙인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쌀뜨물로 세수한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들기름을 바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들기름이 유독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피부도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피부에 직접 발라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 먼저 발라보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거 음식에 넣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거울 속 제 얼굴이 분명히 달라 보이더군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들기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여기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가 되는 방법은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권해드렸던 분이 생각납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름은 밝히기 어렵고 그냥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들에 나가 일하시느라 햇볕을 많이 쬐셨고 바람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가 일찍 상했습니다. 얼굴 전체에 검버섯이 많았고 주름도 또래보다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겨울만 되면 얼굴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며칠 전에 중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다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많이 늙었다.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다. 농사일 그만두고 좀 쉬어라.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그 친구들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정말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김 여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사실 김 여사님 또래 분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거나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얼굴만 유독 칙칙해 보이거나 손녀 돌잔치에 갔다가 찍은 사진 속 자기 모습에 속상해지거나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김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동창 모임 이후로 외출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들기름과 꿀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돼요. 저 평생 화장품 비싼 거 안 써봤어요. 그런 게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비싼 것도 아니고 부엌에 있는 재료니까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일주일 후에 김 여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내 얼굴에서 광이 난대요. 거울 봤더니 정말 그래요. 건조했던 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 얼굴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는 만지면 까슬까슬했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요. 김 여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후로 김 여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근황을 알려주시려고요. 선생님, 저 요즘 동창들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내 피부 보고 뭘 했냐고 물어봐요. 저 그냥 관리 좀 했다고만 했어요. 비법은 안 알려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장난스럽게 웃으시던 김 여사님. 그분 덕분에 저는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기름 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소에 피부를 망치는 습관을 계속하시면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다고 믿고 하시는 행동들이 사실은 피부를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열심히 팩을 하시고도 왜 효과가 없지 하고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안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십니다. 이 따뜻한 물로 씻어야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이 잘 빠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로 얼굴을 박박 씻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피부를 위한 세안일까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벗겨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막이라고 하는 얇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이 피지막이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이 피지막이 녹아서 씻겨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 따뜻한 물이 좋다는 상식이 사실은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많이들 하시는 또 실수가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닦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닦으시는 분들요. 이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얇고 연약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건으로 문지르는 자극이 누적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납니다. 이건 마치 부드러운 비단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도 계속하면 결국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피부가 유독 처져 있으셨는데 여쭤보니 평생 세수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닦으셨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개운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수십 년 쌓이니까 피부가 늘어나고 처진 겁니다. 그분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그게 나쁜 거라고 안 알려줬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만 가볍게 흡수시키세요. 세 번째 실수는 팩을 너무 오래 하는 것입니다. 팩이 좋다고 하니까 오래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 넘게 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효과를 냅니다. 팩을 너무 오래 하면 피부에 있던 수분이 오히려 팩으로 빠져나갑니다. 마른 스펀지가 젖은 곳에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팩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팩이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습관들을 먼저 고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들기름 팩을 하시면은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좋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먼저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담배를 피우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기름 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들기름과 꿀입니다. 이 조합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는 분, 건조해서 얼굴이 당기는 분, 피부에 광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왜 들기름과 꿀일까요? 먼저 들기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루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가 늙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꿀에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의 수분까지 피부로 끌어당깁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영양과 꿀의 보습력이 만나면 마른 사막 같던 피부가 촉촉한 오아시스처럼 변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을 준비하시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여기에 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꿀이 들기름보다 조금 적어야 바르기가 편합니다.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거려서 바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섞은 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바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문지르듯이 바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은 부분은 피부가 얇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과 쇄골 부분까지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얼굴만 관리하고 목은 안 하시면은 나중에 경계가 생기거든요. 바르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온수입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요. 씻어내실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살살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들기름과 꿀팩을 시작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주에는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원래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건조했는데 팩을 시작하고 나면은 그 당기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을 만져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까슬까슬하던 게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이 거울을 보시면은 피부에 기름기가 약간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피부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주가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뭐 했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예,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 눈에 변화가 보인다는 건 정말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때쯤이면 제 피부 톤도 조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칙칙하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거울을 보시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내 얼굴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서 얼굴 전체가 젊어 보입니다. 물론 20대 피부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7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손녀딸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2달 후에 손녀 결혼식이에요. 사진 많이 찍을 텐데 이 얼굴로 찍기가 싫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분께 들기름과 꿀팩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결혼식이 끝나고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하객들이 저보고 신부 할머니 맞냐고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그 기쁜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안 해버리시면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도 계속 유지해 주시면은 피부가 그 상태를 기억하고 유지합니다. 운동도 한번 한다고 건강해지지 않듯이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들기름에 쌀가루와 꿀을 섞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피부 톤이 칙칙한 분, 기미나 잡티가 신경 쓰이시는 분, 피부 결이 고르지 않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조합이 촉촉함과 광채에 집중했다면 이 조합은 피부 톤 개선과 피부 결 정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쌀가루가 왜 좋을까요? 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새 피부 세포가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쌀가루의 미세한 입자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쓰면 피부 결이 매끈해지고 톤이 밝아집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쌀뜨물로 세수하면은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신 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들기름의 오메가3와 루털린 성분이 더해지면 피부를 보호하면서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의 보습력까지 더해지니 각질을 정리하면서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가루가 필요합니다. 쌀가루는 마트에서 사셔도 되고 집에 있는 쌀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쓰셔도 됩니다. 곱게 갈수록 좋습니다. 거친 입자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작은 그릇에 들기름 한 숟가락, 쌀가루 반 숟가락, 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 걸쭉한 반죽처럼 되면 적당합니다. 너무 되직하면 들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너무 묽으면 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문지르지 마세요.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그냥 올려놓듯이 얹어놓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씻어내실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살살 헹궈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조합보다 횟수를 줄이는 이유는 쌀가루의 각질 제거 효과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꾸준히 해주시면 한 달 후에 피부톤이 확연히 밝아지신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권해드렸던 65 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기미가 많으셔서 늘 신경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레이저 치료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면서요.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이게 되겠냐고 반신반의하셨는데 2달쯤 지나고 나니 얼굴빛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레이저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조합은 들기름에 달걀 노른자를 섞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분, 주름이 깊어지신 분, 심하게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고영양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 피부가 많이 상했을 때 회복용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피부 깊숙이 영양을 전달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에 비타민 E가 더해지면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달걀을 하나 깨서 노른자만 따로 분리합니다. 흰자는 다른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노른자를 작은 그릇에 담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노른자와 들기름이 골고루 섞여서 부드러운 크림처럼 되면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발라줍니다. 달걀 노른자 팩은 향이 좀 있습니다. 달걀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하시고 외출하시면 냄새가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놓으셨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달걀 성분이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하게 씻어내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만큼 너무 자주 하시면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정도 하시면 피부 탄력이 확실히 좋아지신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77세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목주름이 특히 심하셨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목은 나이를 숨길 수가 없다라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발라보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목주름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이제 목을 가리려고 스카프 안 둘러도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들기름에 녹차가루를 섞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가 붉은 분,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 햇빛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은 분,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3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산뜻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채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붉거나 예민할 때 진정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한 녹채는 비타민C도 들어있어서 피부를 밝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들기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니 예민한 피부를 보호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녹차가루가 들기름의 유분감을 어느 정도 잡아주어서 사용감이 상대적으로 산뜻합니다. 다른 조합들은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조합은 덜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유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녹차가루는 시중에서 파는 가루 녹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녹차 티백을 뜯어서 쓰셔도 됩니다. 작은 그릇에 들기름 한 숟가락, 녹차가루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녹차가루가 잘 안 섞이면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섞어주세요. 이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 팩도 15분 정도 올려놓으셨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녹차가루 입자가 있으니 씻어내실 때 꼼꼼히 헹궈주세요. 녹차 성분이 피부를 살짝 물들일 수 있는데 세안하면 다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팩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4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순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햇빛에 많이 노출된 날 저녁에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진정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외출하셨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을 때 이 팩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 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은 텃밭 일을 즐기셔서 햇빛을 많이 쬐셨습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붉으셨고 피부도 예민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텃밭 일 다녀오신 날 저녁마다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들기름 팩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열심히 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피부를 망치는 행동을 하시면서 팩을 하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벗겨냅니다. 세수할 때는 미온수를 사용하세요. 손등에 닿았을 때 청아 비슷하거나 약간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그건 너무 뜨거운 겁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뜨거운 물로 세수하셔서 세안 후에 피부가 뻑뻑하고 당기셨습니다. 본인은 개운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세안 온도를 미온수로 바꾸시고 한 달 후에 피부 당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으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마찰이 생기면은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늘어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만 흡수시키세요. 아니면은 부드러운 화장솜이나 거즈로 가볍게 닦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팩을 너무 오래 하는 것입니다. 들기름 팩을 하실 때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오래 하시면은 팩이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집안일 하시면서 팩을 깜빡 잊고 계시다가 1시간 넘게 방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산화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산화가 잘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만큼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됩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고소한 들가의 향이 아니라 쿰쿰하거나 비린 냄새가 나면 산화된 겁니다. 이런 들기름을 피부에 바르시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폐경으로 작은 병을 따로 구비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4가지 행동만 피하셔도 피부가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먼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기름 팩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만으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피부가 유독 좋으신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평생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부터 습관처럼 물을 수시로 드셨다고요. 물 마시는 습관 하나가 평생 피부를 좋게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잠자는 동안에 회복됩니다. 낮에 손상된 피부 세포가 밤에 재생되거든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은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얼굴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어려우시면은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좋습니다. 들기름을 나물 무칠 때 넣어 드시거나
밥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피부에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겉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들기름 팩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피부가 속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 4가지와 주의사항,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5분, 20분, 그 시간 동안 내 얼굴을 만지고 내 피부를 돌보는 것, 그것 자체가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녀 키우느라,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요. 피부가 좋아지면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그게 피부 관리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 지칩니다. 하나만 정해서 일주일, 2주일 해보시고 효과가 느껴지시면은 다른 것도 시도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시작하시고 나서 변화가 느껴지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변에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법이고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이 체질이시라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